금리를 결정하는 건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판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전쟁, 관세, 환율, 그리고 정치가 금리 결정의 진짜 주체로 떠오르고 있죠.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1. 이번 주 미국, 유럽, 중국,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6월 18일 미국 연준은 물가에 대한 우려와 관세 충격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파월 의장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금리를 2.5%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죠. 이유는 단 하나, 미국 정부의 단기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나 이 발언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개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 날인 6월 19일 스위스 중앙은행은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. 월 소비자 물가가 0.1%, 즉 디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안전통화로 인식되는 스위스 프랑의 강세를 우려하며 기준금리를 0.25%에서 제로금리로 전격 인하했습니다. 스위스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같은 날 노르웨이 역시 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.25% 인하하며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흐름에 동참했습니다. 유로존은 이미 지난 1년간 8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현재는 인하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 이번 주 영국, 일본, 중국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2. 전 세계 금리 인하 사이클은 아직 진행 중. 6월 현재 세계 중앙은행의 74.7%가 최근 금리를 인하했거나 인하 후 동결 중이며 각국의 GDP 비중을 고려할 경우 무려 81.7%의 국가들이 인하 또는 인하 후 동결 기조에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. 금리를 올리고 있는 국가는 일본, 브라질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. 3. 향후 금리 전망.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금리 방향이 더 이상 로드맵처럼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올해 5월까지만 해도 미국은 연내 3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지금은 한두 번 인하도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.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?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, 중동 전쟁 리스크, 유가 급등, 그리고 관세 부활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, 국가 부채 수준 및 환율 수준, 이 모든 것이 하반기 인플레이션 및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. 표면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64% 반영하고 있고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한국 역시 연내 한 번에서 2번 금리 인하 이후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 또한 변수가 많습니다. 지금의 금리 결정은 물가, 실업률 등 경제지표에 의한 계산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, 환율, 부채 관리의 복합 게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금리를 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.